자, 그러면 좀 늦어지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럼 다음 주 주초할 건가? 아니면 주말까지도 밀어줄 수 있나? 뭐 이런 정도 다음 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왜 일단 늦어진 거냐? 취재 결과는 어때? 주진우 기자는. 왜 이렇게 늦어졌냐? 먼저 교수님 먼저. 그 지난 2월 말경 그러니까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이 나고 최종 변론이 나면서부터 여러 이제 평의 등등을 할 때 예를 들어 8대0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큰 골가는 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말씀 들어보면. 일단 8대 0은 거의 변한 적이 없다. 그거는 잠깐만요. 거의 뭐 잘 자란 거 예를 들어 부가적인 잠깐만요. 의견. 그거부터 8대 0이 변한 적이 변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라고 들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 윤석열에 대해서 8대 0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양쪽 모두? 네. 자, 오케이. 그건 좋은 소식이야. 예.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한덕수 빨리 탄핵심판도 해라. 네. 순서가 뒤인데도 불구하고 예. 먼저 해라. 그 이유는 한덕수가 살아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재판관 2명도 네. 취소돼야 되니까. 네. 취소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논쟁을 세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헌재재판관들이 한덕수를 먼저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원래 이건 맞아요? 이 주장이 어. 12월부터 있었어요. 오케이. 한덕수 탄핵 때부터 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저기 임무를 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 주장을 그때부터 했는데 저기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윤석열부터 심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김영두 재판관이 주심인데 네. 이분 중심으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막 흔들렸는데 야 여기서 어폐가 뭐냐면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이유가 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서가 아니라요. 거부한 것도 이유인데 저 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공범으로 이렇게 근데 그거 해석을 내가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자 해서 근데 뭐 때문에 자, 봐봐. 흔들렸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계속 흔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빨리 끝내면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보다 변론 종결 후에 훨씬 수기 기간도 길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 증거를 갖다 쓰는 거. 검찰 증거를 갖다 쓰는 게 수사 기록을 증거 기록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그거는 그 헌재 그 변론 기일 중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그렇죠. 했어요. 12월부터 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 네, 네. 거기에 이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다 들어 있고 그 진술은 100% 윤석열한테 불리하니까 네. 그걸 쓰지 말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동안은 박근혜 때도 다 썼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빼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빼라고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얘기를 하도 주장하니 뭐라고 깔끔하게 대꾸할 것인가? 그렇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계속 쌓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저 헌법재판소도 취재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는 로펌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렇게 계속 세 군데를 취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지난 월요일 날 자 언제 전환 월요일 날 우리가 언제 기일을 잡아서 언제 하겠다. 이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난다고 봤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았는데. 난다고 봤어요. 그쪽에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데 이게 미뤄지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봐라 우리가 먹혔다. 그렇죠. 먹혔다 그러면서 야 구속 취소되면서 쫄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네. 자, 이어 절차적 정당성 따지는데 자 피청구인한테 3분 이 질문을 안 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얘기하겠다고 잠깐만 합니다. 이해했어. 자 그럼 네. 두 가지야. 네. 한덕수 먼저 해라. 그 이유는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오면 네. 그 이후에 났던 결정들도 무효 아니냐. 네.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주장하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밀어붙였고 12월부터 했어요. 그러다 주장할 보니까 것이다. 이제 3월 초에
헌재 내부에서 그러면 아예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가자. 이게 이제 정영식 주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영식 주심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이제 정영식 주심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몰라 끝까지 봐야 돼요. 네, 그건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이제 해소하자. 그러면 사건 네. 번호를 보시면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가 어제 네 분이 난 네네. 사건이고요. 6번이 박성재 법무장관, 네. 7번이 조지호입니다. 네. 8번이 윤석열, 네. 9번이 한덕수입니다. 네네. 날짜를 보면 12월 19일 날 변론이 이제 한덕수 끝났고 25일 날 윤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변론 종결된 걸로만 기준으로 보면 예. 어, 윤석열이 먼저 나와야 돼. 어제 이제 4개 했잖아요. 예. 이 2개는 아직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예. 박성재와 조지호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네. 그래서 앞에 리스크는 제거가 됐는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18일 날 박성재 장관이 이제 변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해서 다음 주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렇게들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거는 그냥 법 논리상 보면 여기선 내피셜이에요? 예, 헌재도 날짜 잡기 어렵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 주장한 게 지금 절차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어제 난 네 분이 한 번에 끝난 이유가 있어요. 변론이. 검찰이 잘 협조를 하지 않아요. 자료를 안 주니까. 자료를 잘 내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법기술을 부리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예. 박성재 법무장관 때부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자료를 협조하면서 증인을 막 추가로 신청하면서 변론기일을 몇 번 더 잡자고 막 사박 나오고 소위 극우들이 막 난리를 시간을 쳤을 때 윤석열 선거를 뒤로 미루게 하려고. 예, 그거 한 가지에다가 예. 또 이 주장이 가능하죠. 18일까지도 만약에 안 났다 그러면 그러면 사건 번호 순으로 해서 6번, 7번도 처리하고 8번 해라. 라고 막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면 더 밀린다.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헌재도 자기 마음대로 잡기가 어렵죠. 물론 정영식 주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자, 했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요지는 17, 18 이전에 날 가능성이 높다. 월화. 저는 17까지는 난다고 봅니다. 18일은 오후 2시가 박성재 법무장관인데요. 그럼 뭐 보통 오전 10시 오후 2시잖아요. 그럼 오전 10시에 해놓고 오후 2시 변론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헌재와 헌재 주변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보면 17일까지 내야만 한다. 그럼 월요일이다. 이게 넘어갔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로 정말 상상하기 아니, 어렵다. 잠깐만요. 월요일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월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저는 거기까지 월요일까지는 듣고. 난다. 네. 자,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래서 8대 0이 흔들린 적은 없다. 네. 두 분의 취재가 다른 루트지만 똑같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 핵심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네네. 그것도 똑같고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는. 네. 네네.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주진우가 얘기한 것은 또 하나는 그 검찰의 증거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거는 뭐 계속 주장했죠. 네.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네. 이거 날려버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네. 그런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으나 어떻게 그 주장을 탄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걸 정리하는데 문구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자, 8명이. 네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8대 0 나왔지 않습니까? 다. 다 8대 0이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요. 성향이 나뉘었어요.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4대서로 나누기도 하고. 자, 네네. 그 이후에 지금 이진숙 탄핵한 이후부터는 지금 8대 0 계속 전원일치의 그러니까. 합의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요 8대 0은요 지금 견고하다. 하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 또 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네. 그 지금 8대 0으로 다 다듬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 주진우 기자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이미 8대 0이라는 걸 윤 측이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저희가 단적으로 할 수 있냐면 윤이 이제 구속 취소 인용이 되면서 석방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쯤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서명 받아서 82명 서명을 제출했죠. 82명 예, 국회의원. 각하. 국회의원들.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하라. 자, 기각이라는 건 내용적인 걸 다루는 거고요. 다투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각하는 뭡니까? 형식적, 절차적.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이 건이거든요. 이철호도 각하. 예, 이철우 지사가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 윤상현도 각하로 일제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기각이 언론재개 아니라. 신청도 안 하죠.
그렇죠. 자, 이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도저히 내용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대응은 끝났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 우리 신영환 교수님은 또 주진우 기자도 이쪽 저쪽 다 취재가 가능하지만 신영환 교수님이야말로 저쪽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 동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쪽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짐작입니까? 어느 정도 취재가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짐작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실 등등을 보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살아온다는 예를 들어서 뭐 5대 3이다 4대 4다 살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왕성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위압적인 분위기만 유지가 되지 왕성하게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기자실에 기자분들도 일진들이 잘 출근을 안 해요.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종합적으로. 바깥에 5대 3, 뭐 4대 3대 1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절대 모르는. 네, 얘기긴 누구도 한데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짐작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근데 뭐 어떤 재판관이 민주당한테 빼줬다, 뭐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런 다 찌라시 거짓말이라고 있잖아요. 봅니다.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되면서 저쪽이 그 윤석열 쪽이 고무됐고, 그렇지. 자 보수 법조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헌재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헌재가 영향을 받긴 해요.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보수 법조계가 무섭긴 무섭다 이 얘기인데 이거보다도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반했다 여기에 꽂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더 꼼꼼하게 결정문을 써야 되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의견 일치가 돼 있고 부가적, 보충적 의견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남은. 그걸 열심히 쓰는 거예요. 저는 이 8명한테는 굉장한 어떤 동지적 의식 같은 게 형성됐을 거라고 봐요. 네. 아니 처단되잖아요. 기각되면 처단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피청구인이 헌법 소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이 파면 사유 결정적 사유였는데 여기에 적용이 돼요. 지금 윤석열은 더 크고 중요하게.